늘 새로운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언론,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박진아입니다. 지입차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요일동 이하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진짜 반팔을 입었네요. 네. 제가 입기로 했는데 약속 못 지켰어요. 저는 여름인데. 오늘 지입차 연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나 지입차주분들은 거의 유류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죠. 그렇죠. 연비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 좀 알아볼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화물차 하면 가장 먼저 카고 그리고 그냥 탑만 올라가 있는 이제 탑차라고 하는데요. 내장탑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죠. 내장탑. 그렇죠. 네. 그리고 냉동이나 냉장이 들어가 있는 냉동탑, 그리고 저희 많이 봤던 윙바디, 그렇게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종류의 차량의 연비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궁금하시겠죠? 어떤 종류의 차량이 가장 연비가 좋은가?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사람이랑요? 네, 사람도 날씬하고 작고 가벼운 사람은 빠르잖아요. 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카고는 뒤에 적재함이 아무것도 안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뭐가 올라가져 있는 차들보다 아무래도 연비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차량 자체가 가벼워지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정반대로 또 생각을 하자면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진아 씨? 윙바디 아니면 오히려 냉동탑이 좀 무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윙보다 더 무거운 게 냉동탑이에요. 네. 안에 설치된 장비들 때문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그 냉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걸 돌리기 위한 연비도 이제 기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연비가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연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연비요. 뭐 이게 뭐 5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아니면 나온 지 갓 이제 출고가 된 차량인지 그거에 따라서 너무너무 틀려요. 신차 기준으로 적재함이 가득 차 있다는 상태일 때 기본적인 연비를. 그래서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 5톤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kg. 4.5에서 5kg요. 예. 일반적인 승용차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연비네요. 예, 그러니까 승용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4.5에서 5.5도 신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중고일수록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5톤도 짧은 5톤이 있고 긴 5톤, 그러니까 축을 달아서 길이를 늘린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4.5에서 5.5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길이가 9m 70보다 좀 짧다 이런 경우에는 연비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냉동탑 같은 경우는 거의 연비가 3 정도대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기름값이 뭐 1, 2만 원 정도가 아니고 정말 큰 액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류 보조금, 뭐 복지카드 관련 내용 모르시다면 우리 이하나의 키워드에서 이미 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그렇죠? 네. 5톤하고 보통 14톤이 많이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4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5톤이랑 비교를 했을 때 14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지죠. 아무래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뭐 5톤이 아까 4.5에서 5.5였잖아요. 14톤은 3.6에서 4.2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들었지만 뭐 연비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는 하지만 뭐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 습관이라든지 적재물의 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연비 차이는 좀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표 준비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카고, 내장탑, 윙바디, 냉동탑 이렇게 이런 순으로 연비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신차의 기준으로 나온 거니까요. 혹시나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따로 매니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그죠? 매니저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연비에 대해서 연락 주세요.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상담 코너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지입차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네요. 네. 오늘 상담 가지고 왔어요. 30대 초반이시래요. 일하면서 투잡으로 지입일을 생각하는 여성분이라고 합니다. 지입차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요. 화물차라고 검색했는데 지입차 관련 검색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또 알다 보니까 지입차인지 화물차인지 굉장히 혼재스러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지입차가 화물차가 아닌가요? 혹은 같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좀 헷갈렸거든요. 지입차와 화물차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큰 화물차 안에 지입차가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는 해요. 아, 화물차라는 큰 원 안에 그 그렇죠. 안에 작은 네. 작은 칸이 지입차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물차는 정말 그냥 도로에 다니는 모든 트럭이라고 하죠. 예, 그런 차들을 화물차라고 하는데 지입차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느냐. 네. 노란색 이제 넘버를 달고 다니는 차량, 영업용 넘버를 달고 다니는 차량은 보통 지입차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 목적으로 낸 차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입차의 여부가 갈리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투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익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노란색 넘버를 단 이 지입차를 알아보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버는 법인 명의 넘버를 다실 수도 있고요. 개별 화물을 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이 화물차로 사업의 목적으로 쓰일 차량이라면 노란색 영업용 넘버를 장착을 하시고 예, 운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입차 인수금에 뭐 포함된 요소? 이런 걸 질문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입차라고 하면 화물차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물차 하나만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노란색 넘버도 임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하나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이걸 또 취등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차량은 취등록세며 그리고 보험료, 적재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자차 보험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일자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준 운수회사나 물류회사의 수수료도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종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수금 안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차를 세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입차는 화물차가 맞지만 화물차는 지입차가 아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입차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넘버를 좀 달고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될 거고요. 운수회사에서 필요한 지입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될 때 지입차로 일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30대 초반 여성분이 지입차에 대해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대부분이 많이 고민하셨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오늘 고민 상담이 이렇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